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3기 신도시 vs 재개발 투자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시고요.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춤형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기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본격적인 내용 그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살펴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상역 청약 일반 분양 필승 전략 이번 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실시되고요. 인천 계양, 남양주, 또 의왕, 위례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택지개발지구의 분양도 많이 쏟아진다. 그리고 또 배정 비중이 있는데요.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일반 노부 분양가구 특별 공급이 전체 물량의 85%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청약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청약 신청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무주택 세대원이셔야 되고요.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분이시다. 중요한 건 모두 무주택자여야 되고 5년 이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선정에서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납입 기간은 2년 경과 24회 이상 최소한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당해 해당 지역군에게 우선 공급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은 50%, 나머지는 30%, 20%. 사전 청약을 통해 입주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미리 거주지를 이전해서 2년 기간을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 당첨 순차 방식이 달라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지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납입 횟수나 청약 가점이 높아야만 당첨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요. 20, 30대는 좀 어렵고 이런 당첨 우선순위에 들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은 꾸준히 넣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청약 가점을 잘 계산하셔서 당첨권에 있는지 당첨될 수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3기 신도시 청약할 때 두 가지로 나누죠.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첨제로 가능한지 두 개를 비교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점제는 1순위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당연히 넘버원이죠. 최소한 60점 이상 되시면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부양 가족수, 노후 봉양, 신혼부부라든지 특별공급 등 다양한 여건들이 있고요. 가점이 65점이 넘은 인구가 전국에 1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셀 거다. 특히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인기가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이 굉장히 높아야만 당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제는 무주택을 유지하고요. 무주택을 유지하는데 희망 고문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첨도 안 되는데 무주택으로 계속 지내다가 집값은 올라가고 당첨은 안 되고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상실의 여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추첨제 또한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청약을 할 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요건은 청약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즉 거주 여건 최소한 2년 이상을 채우시고요.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에 당연히 도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기 신도시 발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최소한 6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당첨만 됐을 때 시세 차익은 기본이익이 될 수 있고요. 인기가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더블 이상의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이시면서 조건이 있으신 분들은 3기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분이나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무작정 청약을 해서 뭐 당첨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첨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대안을 찾으셔서 신규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시거나 뭐 다른 대안을 찾아서 주택 매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재개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또 커지고 있고요. 또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개발의 그런 활성화 방안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거 정비 규제를 폐지했고 기간도 단축하고요. 주민 동의율도 민주적으로 하고 재개발 해제 구역 중 신규 지정을 하고 2종 7층 일반 주거지 규제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을 발표를 해서 앞으로 서울권역의 입지가 괜찮은 지역의 역세권이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30% 이상 또 어느 정도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거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 방식이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주도 재개발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재개발 방식, 기존에 하던 재개발이고, 세 번째는 소형 평형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할 때 이 3가지의 특장점들을 잘 아시고 투자 종목을 결정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은 정부나 서울시 주도 역세권 저층 주거지를 앞으로 고밀도 개발을 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소유자분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주택 공급, 상향되는 주택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도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구역 지정이 되면 입주때까지 재산권 행사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장점으로는 사업 속도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 방식은 내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이 아니고 5년 7년 기다리신다고 하더라도 매매 중간에 안 하시더라도 길게 보시고 내 아파트 입주 때까지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재개발 방식은 주거지수 정비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추진이 사실상 거의 중단됐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들어섬에 따라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 재개발을 앞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의 사업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성비 갑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에 있어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해서 아파트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규제도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민간 방식의 재개발 추진 지역 투자가 굉장히 유망하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무화주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개발 추진하기에는 면적이 적은 지역, 즉 1만 제곱미터이고요. 소규모 단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면적이 작고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짧은 사업 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강남권,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강남이나 목동 지역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사업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의외로 또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해서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굉장히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박의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 당첨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청약에 도전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전략을 잘 짜셔서 추첨제로 가실 거냐 특별 공급으로 가실 거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택 매입을 하시거나 또는 대안, 즉 재개발 사업 등 이런 지분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이다?
청약도 안 하시고요. 집도 안 사시고 무주택자로 있으신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요. 무주택자로 남겨지시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무주택자를 탈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3기 신도시를 청약할 것이냐 아니면 활성화될 예정인 재개발을 투자할 것이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조건이라든지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주택자로 남겨 놓으시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주택을 매입하셔서 유주택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매주 하고 있는 또 특강 시간에 직접 만나 뵙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역 정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